캐나다에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조지 브라운을 가신 거죠. 그렇죠. 근데 코비드 때여서 한국에서 한 학기를 들었어요. 새벽에 들었죠. 와, 10시부터 새벽 6시 수업도 있었어요. 새벽 6시에서. 와, 힘들었죠. 그래서 왔어요. 그만큼, 그만큼 한국을 벗어나고 싶었다? 이런 소리 좀 들리기도 한데. 그쵸. 예, 빨리 그냥 떠 뜨고 싶다. 한국 문화가 좀 잘 안 맞으셨구나, 멘토님이. 네. 너무 그게 잘 맞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우리가 퍼즐을 할 때 네. 다 퍼즐들이 맞잖아요. 근데 나는 왜 항상 이렇게 퍼즐이 이렇게 안 맞을까? 어, 내가 퍼즐 한 피스인데 나는 왜 항상 안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전 저를 탓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나를 좀 더 깎아보자. 나를 조금 더 이 부분을 음, 키워보자 했는데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저기 더 살면서 다른 나라들에 직접 살아보면서 익스체인지 스튜던트를 하면서 느낀 거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맞는 곳을 찾아가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국은 그러면은 뭐 I've lived here enough. I couldn't fit myself here and then 음, 그러면은 move out 하자 해가지고 그냥 오히려 쉽게 털고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셀프 리플렉션을 오랫동안 해봤는데 안 네. 그죠. 사람마다 다 고유의 성향 같은 게 있는데, 그 맞아요. 그룹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정확해요. 음, 그래서 네. 쉽게 나왔죠. 그런 에피소드를 하나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는 항상,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항상 프로액티브 하냐? 어, 좀 이렇게 컴다운해. 학교에서도 저는 항상 이렇게 손들고 I have a question 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면 다들 약간 이렇게 질문하지 어, 마. 그냥 우리 이렇게 수업 끝내자. 이런 것도 있었고 회사에서도 아, 회사에서도 질문을 하면은 질문을 왜 하냐? 대학교에서도 질문을 하면 질문을 왜 하냐? 그러니까 그 질문이었던 것도 저 되게 큐리어스한 사람이거든요. 항상 네네. 질문하고 다 알고 싶고 한데 그거를 반기지 않는 사회였던 것 같아요. 한국은 어, 그냥 참고 그냥 해라, 무번 해라. 그 되게 공감해요. 되게 공감하고 랄프님도 그 랄프님 인터뷰를 했을 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왜 질문을 하면은 왜 튀려고 하냐? 좀 다 이렇게, 되냐? 네. 어, 저도 사실 한국에서 10살 때까지 살고 어? 10살 때 캐나다에 왔거든요. 잘했- 그리고 제가 라이센스를 따려고 한국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그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이제 트레이닝 하시는 분이 그냥 질문이 있으면은 되게 기분 나쁜 티를 내시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고, 진짜 캐나다는 질문을 하면은 이제 그게 흥미롭다는 거를 이제 익스프레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해 주시는 분이 참 많은데, 한국은 그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저도 맞아요. 근데 저는 느꼈어요. 그게 전반적인 한국 문화에도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 네. 회사도 그게 조금 힘든 게 음, 제가 뭐 이렇게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뭐 이 과정은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라고 하면은 두 가지 반응이에요. 이걸 왜 몰라?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이거 몰라도 돼. 그냥 해. 이 문화가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 제가 대답해 주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네. 재밌잖아요. 뭐 네, 네,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을까? 이렇게 우리 같이 배우자. 왜냐면 I'm learning too. 네. 근데 그게 약간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약간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시키는 대로 해라. 딱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프레이즈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음, 시키는 대로 해라. 근데 저는 음.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스타일. 조지 브라운에서 서플라이 체인 로지스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뭔지 혹시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유, 그럼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면 조금 그거보다 저희는 이제 로지스틱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그나마 와닿으세요. 근데 아직도 로지스틱이 뭐야? 라고 하시는데 쉽게 네.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가 뭐 제 지금 눈앞에 있는 뭐 핸드크림, 이 핸드크림이 네. 있다.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인영 씨가 이거를 아마존으로 주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핸드크림이 아니라 저희가 이 패키징도 해야 되고 뭐 안에 있는 크림도 만들어야겠죠? 이걸 또 프린팅도 해야 되고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이제 공장 매니팩처링에 가서 매니팩처링하고 이거를 다시 뭐 캐나다로 임포트를 하고 그 임포트를 해서 다시 인형 씨 집까지 배송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하면 더 이펙티브하게 매니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그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도 이렇게 더 작은 필드로 나눠지나요? 맞아요. 상당히 세부적으로 쪼개지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쉽게 나누면은 실제로 manufacturer 가서 일하는 친구들, 이제 네. 생산을 담당하는 친구들, 혹은 warehouse에서 일하는 친구들. 저희가 이런 음, 친구들 보통 온사이트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하고요. 이제 오피스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이걸 사와야겠죠? 이걸 네. 이제 사오는 친구들, 그리고 이거를 잘 사와서 배송하는 친구들. 그리고 배송하면서 이제 배송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친구들. 그리고 네. 제품이 잘 만들어졌는지 이제 퀄리티 어슈런스를 하는 친구들. 그래서 되게 음, 다양해서 서플라이 체인하고 로지스틱을 공부하면 좋은 게 어느 회사를 가든 음,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은 제 친구 한 명은 purchasing, 이제 네. 물건 사오는 purchasing으로 갔고 제 친구 다른 한 명은 operation 쪽으로 가서 전반적인 과정을 이제 efficiency를 이제 일하는 친구도 있고 또 커스터머 익스페리언스 쪽으로 간 친구도 있어요. 배송이 잘 됐는지 계속 체크업을 해주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커스터머가 satisfaction 한지 이 네. 우리의 과정에 대해서 그쪽으로 간 친구도 있고 저는 이제 세일스 쪽으로 온 거죠. 실제로 이제 이 배송이 되는 과정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 게 이 학과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과를 선택하신 건가요?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어서. 예, 약간 고민 사항이었죠. 약간 고려 사항? 이거는 전공하면 어디든지 먹힌다. 음,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이걸 배우면 제가 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것도 큰 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가세요. 네. 네, 아버님이 추천해 주셨죠. 그런 영향도 좀 있었어요. 너 이거 공부하면 나중에 너가 엔터프리너 하고 싶을 때 네. 너가 크게 이제 좋을 거다. 라고 하셔서 아, 그래요? 하고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을 만약에 하신다면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어, 되게 다양하게 생각했는데 알려주세요. 저 정말 쉽게 어세시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사실 그러니까 저는 물건을 사서 파는 과정을 하고 싶거든요. 저는 실제로 물건을 이렇게 파는 과정에서 되게 행복을 느끼거든요. 제가 네. 좋아하는 거를 그 사람도 좋아하고 같이 그걸 쉐어하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 중인데 음, 지금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었던 건 사실 그냥 버블티 가게 차리고 싶고요. 아, 버블티 좋아하시는구나. 버블티 좋아하고 제 네. 동네에 버블티 가게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 차리고 싶어요. 어, 제가 그렇군요. 라이얼슨 옆에 바로 살거든요. 네. 근데 버블티 가게가 없어요. 하나 그래서 차리세요. 그러면 제가 방문 꼭 할게요. 버블티 가게는 이제 그냥 첫 시작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쉬운 네. 사업이니까. 나중에 좀 더 크면은 저는 그거 뭐지? 그 의료기기 쪽도 생각이 있어요. 저는 망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료가. 그런 것도 관심 있고. 그게 뭐 그러면은 좀 메디슨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워야 되겠네요. 그 전에는. 저 나중에는 좀 더 공부를 해야겠죠. 그런 것도 관심이 있고, 그냥 뭔가 이렇게 사다 팔고 싶어요. 그 아이템은 제가 안 정해봤는데, 이렇게 뭐 네. 나중에는 한국에서 싸게 사서 이제 캐나다에 파는 음, 거를 이제 하고 싶어요. 뭔가 아이템을 판다면 조금 서스테이너블한 거를 팔고 싶기는 하거든요. 그것도 네. 약간 고려사항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그래서 음,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환경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아이템을 잘 찾아서 이제 캐나다 시장에 팔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음. 와, 진짜 저는 되게 흥미로워요, 이런 이야기들이. 아, 진짜요? 이제 이게 또 비전이잖아요, 꿈이잖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사실은 안으로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되게 40년만 주세요. 40년이요? 네, 네네. 40년이면 살아 있습니다. 40년 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그 스터디 자체가 만약에 학교에 들어간다면, theory based가 많은가요? 아니면 좀, 뭐냐면,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요즘에 학교가 뭐 에코노믹스도 그렇고 theory를 되게 많이 배워요. 그래서 누가 이 아이디어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느 시대에 이 아이디어가 유명했는지 그런 게 되게 많고 terminology도 많고 그래서 혹시 서플라이 체인도 비슷한지 아니면 뭐 수학이 많은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상당히 프랙티컬한 학문이고요. 네, 바로바로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 학문이에요. 마지막 졸업학기 때는 뭘 하냐면은 이거를 팔고 싶은데 이게 네, 인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시즌마다. 네, 그러면은 얘가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 그리고 얘를 그러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만들어서 보낼 수 없잖아요. 그건 상당히 네, 코스트가 많이 드니까 그럼 우리는 얘를 인벤토리에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약간 그런 거를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띠오리 같은 거는 이코노믹스에서 가져오는 것 같긴 해요. 뭐 demand and supply 이 정도? 근데 네. 엑셀을 엄청 써요. 그래서 되게 프랙티컬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엑셀 잘하는 게 힘이에요.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음, 물론 시스템을 많이 쓰시거든요. 소프트웨어 되게 많아요. 뭐 SAP도 있고 뭐 세일즈포스도 있고 뭐 있고 한데 가장 좋은 거는 엑셀을 잘 쓰는 거. 그래서 뭐 지난 5년간의 그런 흐름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거를 우리가 더 사놔야 되냐. 그리고 음, 할 때는 그러면은 그 어떤 shipping 라인을 쓰는 게 좋냐. 그리고 네, 토론토까지 배송이 되는데 되게 방법이 많아요. 네. 밴쿠버 포트에서 내려서 트레인을 타고 올 수도 있고, 어, 디트로이트에서 와서 디트로이트에서 트래킹을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아예 반대로 몬트리올로 가서 몬트리올에서 이렇게 따라서 다시 또 쉬핑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 되게 방법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보는 거죠. 그런 걸 배우려면 또 법 같은 것도 잘 배워야 되겠네요. 커스텀 쪽은 배우고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해서 뭐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올 때 뭐 커스텀이 얼마나 스트릭트한지 네, 그리고 allowed 되는 아이템들이 뭐가 있는지 그 뭐 네. how many days it takes 이런 것도 있고 어 음, 인터내셔널 커스텀에 대해서는 알면 좋죠. 뭐 중국에서 캐나다로 올 때 어느 것들을 이렇게 체크업하는지 음. 그리고 캐나다는 깐깐한 편이에요. 커스텀이. 그래서 특히 뭐 케미컬 관련된 거는 상당히 깐깐해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더 보충해야 되는 다큐멘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네. 다큐멘트들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좋죠. 근데 코र्스 중에 있었어요. 인터내셔널 러 배워두면 좋죠. 멘토님이 엑셀을 되게 많이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항상 그렇지만 들으면은 재밌는데 막상 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안 맞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네요. 만약에 엑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은 힘들 수도 맞아요. 있겠네요. 그 아이디어가 재밌어도.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아까 말했다시피 되게 이제 브랜치들이 되게 많은데 엑셀을 네. 많이 쓰는 브랜치들이 좀 정해져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음, forecasting, 뭐 inventory forecasting, 뭐 demand planning, 뭐 operation analyst 이쪽은 이제 엑셀을 완전히 마스터해야 되는 쪽이고 그나마 네. 조금 뭐 purchasing 이런 데는 괜찮아요. 못해도 돼요. 기본적인 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하는 세일즈도 엑셀 그렇게 잘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기본적인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학교 수업 들어보고 나는 엑셀 싫어하는 친구들은 애초에 그쪽으로 안 가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엑셀 좋아했어가지고 네.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값이 딱 나왔을 때 약간 "헉, 이 숫자가 약간 아, here.
약간 나왔어. 약간 나왔어. 그래가지고 저는 최종 프로젝트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음, 인벤토리 숫자를 찾는 과정, 타겟 인벤토리 찾는 과정이 상당히 재밌었어요. 음, 그쪽으로는 안 갔지만 재밌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여쭤보고 싶은 거는 멘토님은 어떻게 잘하는 일이랑 좋아하는 일을 찾으신 것처럼 저는 느끼는데 맞으신가요? 아직도 찾고 있죠. 그것도 어, 바뀌어요. 옛날엔 그죠, 좋아했는데 그죠. 그때는 네. 안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걸 찾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세요? 좋아하는 거를 이제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많이들 이렇게 탱저블하게 찾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기타 치는 걸 좋아해. 아니면은 나는 이 음식을 좋아해. 나는 뭘 좋아해. 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거라고 데피니션을 내리려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누구나 그게 쉽잖아요. 클리어 하잖아요. 근데 네. 그 외에도 되게 좋아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해. 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해. 아니면은 나는 살아남는 걸 좋아해. 그게 어떤 의미예요? 약간 계속 챌린지 하고 싶어요, 나를. 살아남고 싶어요. 뭐, 무인도에 가서 뭐, 한 달 있어 보기? 약간 그런 거? 생존하는 걸 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를 계속 리밋까지 몰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여기, 뭐, 환경 보호하는 거 좋아해. 되게 애매모호한 거 많이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밸류로 생각하는 거? 네네. 그런 것들을 찾는 과정이 저는 더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여행을 많이 하는 거. 근데 패키지 여행 말고요. 네. 근데 약간 투어 같은 거 말고 그냥 백팩 하나 메고 그냥 이렇게 계속 걷는 거. 근데 남들과 음, 계속 부딪히고 어려운 환경에 스스로 나를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편하면 성장할 수 없거든요, 사람은. 네. 그래서 계속 나를 불편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도전을 하라는 게 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싫어해도 계속 해봐야 돼요. 그래야 싫어하는지 아니까. 그리고 그죠. 싫어해도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수학을 싫어하는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챌린지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젊은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챌린지는 전 백패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사소한 문제들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호텔 예약했는데 예약 안 됐대요. 네. 그리고 나는 핸드폰이 없어요, 지금. 그럼 아, 그런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네. 챌린지고 그런 걸 하면서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고 내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밸류가 뭔지 알 수 있는 것 음, 같아요. 저는 그리고 기사 많이 읽는 거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냥 뭐 주기적으로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가끔 기사 사이트 켜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내가 더 관심 가는 일들이 있거든요. 인터내셔널 부분에 관심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스몰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네. 것들을 알아두면은 우리가 맨날 여행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음 이제 뭐 좋아하는 거 다 떠나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이제 일 같은 거는 계속 기사를 읽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음, 회사랑 연결이 되니까. 음.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계속 부딪히는 거? 싫어하는 것도 해라. 그리고 버블티 알바라도 해봐라. 저는 뭐든지 아, 해보라 하거든요. 또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런 친구들 그런 거 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데서 일을 왜 해? 해보면 도움 돼요. 저도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8만 원짜리 기숙사에서 바퀴벌레랑 맨날 같이 자고 녹물 샤워하고 그럴 줄 몰랐는데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래야 내가 프리빌리지한지 알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분명히 배우는 것도 있고 해서 싫어하는 거 계속 해보는 거? 내가 뭘 싫어하는지 알고 그거를 해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말만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잘 될 거야. 이런 말보단 진짜 현실적인 조언이 더 성장하게 만드는데 멘토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와닿고 불편하네요. 근데 불편해야 네,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맞아요. 어렸을 때일수록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가 회복 탄성력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무너져요. 근데 또 쉽게 네, 다시 일어나요. 근데 그 톨러런스가 있잖아요, 사람의. 네, 그 톨러런스가 제일 넓을 때가 20대 때인 것 같아요.
왜냐면 we got nothing 그러면, to lose. 그래서 무너져도 훌훌 네.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40대면 음, 내가 만약에 let's say that I got fired 그럼 저 아이들 학교 어떻게 보내요? 집값 그죠. 어떻게 내요? 내 차 모르게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게 나이가 많아지는 그런데 20대 네. 때는 무너져도 돼요. 쌓아둔 게 없거든요. 그죠. 그죠. 그래서 많이 무너져 보고 많이 힘들어 보고 고생 많이 해보는 게 음, 좋은 것 같아요. 싫어하는 거를 해야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싫어하는 걸 할 수밖에 없겠죠? 음.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걸 굳이 찾아서 해보는 거. 그리고 아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해보는 네. 거. 그래도 음, 해요. 그만큼의 용기가 또 용기를 내는 것. 근데 20대 때는 용기 말고는 가진 게 없어요. 우리가 20대 때 우리가 뭘 음, 보여줄 수 있어요? 20대 때 뭘 했어요? 뭐 공부한 거? 그리고 뭐 없어요. 아무것도 잘난 게 없어요. 20대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용기, 부딪히는 용기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성장해 나갈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 내가 계속 음, 성장할 거다라는 그 네. 에너지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